근데 김여정이 당대에 어떠한 결정도 없이 임시로 이렇게 당 규약 원칙을 완전히 바꾼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총서!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방문해주시는 외국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노동당의 원칙까지 바꾼 김여정의 권력은 어디까지? 데일리 NK가 9월 16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김여정 지시에 입당 문턱 높여라, 지침 내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별치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기사를 제가 낭독하면서 중간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지시에 따라서 전국의 당위원회와 당세포 조직의 입당 문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당 창건 75주년 10월 11일을 맞아 당의 기틀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서식통이 15일 데일리 NK에 당 창건 75도를 맞으며 돈의 입당 및 출당에 관한 상황을 심각히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고한다는 평안북도 당위원장의 제의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중앙당에 올려졌으며 이후 김여정 동지가 조직 지도부에 당을 정수분자 대렬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직 지도부는 최근 전국 당위원회와 당세포에 입당 문턱을 높일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수분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핵심 당원들로 대열을 만들어라. 어중이 떠중이 입당 당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는 제껴놔라, 이런 뜻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북도 당위원장이 중앙에 올린 제의서는 당원이 되면 오히려 사방으로 통제를 받는다며, 현실적인 목소리입니다. 이게 입당을 부담으로 여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힘 있는 부모를 통해 돈이나 충성밀자를 내고 당원이 되는 옳지 못한 경향 때문에 입당이 돈 있는 자들의 사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안북도 당위원장의 충성분자네요. 이 사태는 고난해군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고난해군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히려 비당원들이 더 장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면 엄마가 당원이야 당원 아니야가 딱 갈라집니다. 그리고 당원인 부모 자식들을 하고 당원 아닌 부모 자식들은 대체로 뒤쪽에, 당원인 부모 자식들은 대체로 앞쪽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서도 벌써 그런 편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때 당시 부모들은 자녀 때문이라도 필사적으로 입당하기 애썼어요. 그러나 출신 성분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입당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오면서 북한의 부모들이 뇌물이라는 것, 오히려 비당원인 사람들은 장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벌은 돈으로 자녀가 학교 가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만이라도, 부모 둘 중에 둘 다 입당은 흔치 않은 가정인데 아버지만이라도 입당을 해야 된다. 북한 남자 취급 입당 못하면 그건 남자 취급에 아예 못 들거든요.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입당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때 가장들이, 입당 못한 가장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불악당이나 리당 비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더해서 입당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충성의 당자금이라는 게 고난행군 시기에 생기면서 입당을 할 때 충성의 당자금을 조금 거액을 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지어 화선 입당까지 시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한 평안북도 당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당을 하고 보니까 입당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부작용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1990년대 후반부터 그게 설설 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입당 뇌물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사를 마저 내려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의서는 돈의 법관들의 배경과 진위를 따지지 않고 당원들의 조그마한 잘못에도 서슴없이 당표를 베껴
출당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출당을 반기거나 출당할 경우 국가에 대한 반감이 현저히 고조되는 사상 동량의 상태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당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의 북한 법을 정직하게 다 지키면서 북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북한 그 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모범이 되면서 살면 네 절대로 못 삽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난행군식에 제일 먼저 굶어 죽었어요. 인테리들, 당원들.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그걸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웬만하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또 법기관이라고 해서 그걸 또 너무 강력하게 처벌을 현실하고 맞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결국은 출당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출당을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21살에 입당했거든요. 그러니까 21살이라는 나이에 제가 입당을 하고 탈북한 게 31살이니까 10년 동안 북한에서 입당 생활을 하면서 입당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입당한 후에 후보당에서 또 다시 정당으로 올라오면서 그 입당 그 모든 기관들이 정말로 저는 모든 게 극도의 예민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저한테 입당은 저를 살려준 또 하나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언제 입당을 후회한 줄 아십니까? 그 입당을 제가 내가 입당했고 진짜 후회한다고 생각한 게 제가 언제인 줄 압니까? 보위대 생활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입당이 거진 저한테는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 농촌에 시집가면서 처음으로 생활고라는 걸 겪기 시작했어요. 살아생전에 그런 생활고를 처음 겪어봤거든요. 첫 해에는 제가 당원이란 그 당적 양심을 지키겠다고 벌판에 벼도덕질을 안 나갔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희 시형이 와서 저희 시형이 당원이고 저희 형님 비당원이거든요. 형님이 아주 곱살한 당적 양심을 지킨다고 매일과 같이 와서 난리쳐도 그러니까 철통가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철통까지 지켰습니다. 그 당적 양심은. 근데 그 다음에 봄부터 생활교에 시달리니까 제가 오이 장사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이 뜰 안에 오이 금방 심은 거 오이를 따가지고 그날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옥수수를 사오고 국수를 사와서 그날 또 죽 써먹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로 힘들게 버텼거든요. 근데 한 번은 불악당 비서가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당원이란 게 장사를 하고 말이야. 그 말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악당 비서하고 뭐라고 싸우면서 해댔냐면 당원은 떠돌아다니는 공개를 먹고 사냐고. 여기서 당원 소리가 왜 나오냐고.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당생활 잘못하냐고. 장사를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당비라도 납부하지 않냐고. 내가 당비도 납부 못한 그런 낙후당원이 되길 바라냐고. 그리고 거기서 혈압이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불악당 비서가 나한테 당원이라는 게 장사를 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 된통당하고 온 마을 사람들 그걸 다 지켜보고서 세상에 저 집 며느리는 잘못 건드리면 안 돼. 불악당 비서한테서 손가락질하면서 대드는 게 저 집 며느리야 이런 거예요. 나중에 리당 비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부르더라고요. 야 불악당 비서 체면 좀 봐주지 왜 그러니 그래. 아니 당원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아니 바꿔 생각하면 안 되냐고 왜 그걸 그렇게 지적하냐고. 그래서 결국 그때 내 장사는 거진 공공연하게 리에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다른 당원들 장사하는 건 그렇게 단속하면서도 저는 그때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못되게 놀았다. 기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주네요. 그러니까 제 내용을 들으면 이 기사에서 무슨 뜻을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벌어진 지가 지금 2020년 20년이 지난 이제야 이것이 당의 제의서가 올라가서 이것을 충성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의서를 올린다? 북한 당 간부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이것이 이제 발생한 것처럼 말한다? 웃기지 마세요. 당시에 당시에 저희 리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버지 때 무슨 치안대에 잠깐 가담했던 그 기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6.25 전쟁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일 잘하고 그렇게 집에 돈도 많고 뭐 그런데 입당을 못한 거예요. 애들이 맨날 저 학교 가서 우리 아버지는 그 부모 그 가족 관계서를 쓸 때 아버지 당, 어머니 당 이거를 나는 어려서부터 써나가서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비당이라고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이분이 한 번은 술 먹고 그 얘기를 저희 집에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둘 다 나이는 어린데 둘 다 당원이고 하니까 입당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그걸 한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입당 못했냐고. 나는 당연히 입당했을 줄 알았거든요. 못했다고 이러면서 그때 한번 그걸 술주정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리당에다가 그때 돈으로 10,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충성의 당자금이라고 그걸 내면서 입당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유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발생됐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 이제야 뭐 북한 당국의 김여정이한테 뭐 충성을 하는 것처럼 뭐 충성에 진실된 보고인 것처럼 이게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이제 뭔 지시까지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제의서를 받아본 김여정 곧바로 중앙당 조직 지도부의 당 생활 지도과와 당원 등록과의 생활 지도 및 입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전국 당원들에게 김 위원장 김정은이 집권 이후 8년간 월별, 분기별, 연별로 당성을 준해 맡은 임무에 대한 충실성을 검토해 개별적인 문건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사상투쟁의 분위기에서 10월 10일 전까지 세포총회와 초급당 총회를 진행하도록 전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야, 이거 세포비서들 죽어나겠네요. 조직 지도부는 정당원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후보당원의 기간을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후보당 입당 기간이 내가 이 기간에 후보당이 뭐 입당했다. 뭐 2020년 1월에 후보당이 입당했다 하면 정당은 2021년 1월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후보당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북한의 당 규약에는 후보당부터 정당원까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나 일단 현재로서는 당 규약 수정 없이 3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내년 1월에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 규약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당 규약을 아무나 함부로 지금까지 이렇게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 지도자는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근데 김여정이 당대에 어떠한 결정도 없이 임시로 이렇게 당 규약 원칙을 완전히 바꾼다? 이거는 김여정이 내 권력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전 북한에 선포하는 꼴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당 기간을 이제는 김여정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인민군대에서 입당한 인원들은 이미 지난 3월부터 3년 후보당 기간이 적용됐다며 당원의 80, 90%가 군대를 거쳐 입당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번에 전체 당위원회에서 세포에 포괄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입당을 북한 군인들이 제대 임박에 입당 후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될 때 대체로 정당증을 메고 가고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군에서도 입당 기준이 조금 달라질 거고 제대될 때 정당증을 메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피 터지게 군사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입당 문턱을 높일 때에 대한 세부 지침이 현재 내부에선 순수하게 준비된 사람만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인데 교양하고 타이르고 이끌어 당 대열에 세우는 것이 수령님의 강법 정치이고 인덕 정치 아닌가. 너무 칼날 세우는 것 같아 무섭다. 차라리 장사하기 편한 직맹. 조선지구총동맹원을 그냥 직맹이라고 합니다. 직맹원. 그리고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여맹. 직맹이 입당이 아닌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맹이 입당이 안 된 여성들이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직맹이나 여맹원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노동당의 당 규약 원칙, 특히 입당 후보당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과연 김정은이가 당을 다룰 때 대한 모든 것을 김여정이한테 전임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김정은의 지시, 김여정이가 이런 보고를 받고 김여정이가 김정은한테 보고를 해서 김정은이가 이 지시를 승낙을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김여정이 혼자 단독으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그만큼 김여정 띄우기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김여정한테 그렇게 많은 권력이 이양이 됐나? 라는 의문이 두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연령식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올렸던 김여정이 10만 군중 집회를 총관할을 할 정도로 그만큼 김여정이 후계자로 발판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기반을 닦아주는 그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의 후계자는 역시 김여정으로 이제는 완전히 굳혀진 건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그 후계자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해외에서 시청해주시는 외국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